네, 자, 종목 긴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죠. 와운에서 김형철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시장 오늘 참 어렵습니다. 어제 가까스로 3천을 다시 털어냈던 시장 오늘 다시 3천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도 3%가 넘게, 코스닥도 3% 넘게 급락 장세 연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장 하락의 이유를 어떻게 진단을 하시고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인지 먼저 좀 시장 진단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네. 지금 시장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채권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주식과 채권의 싸움이 시장에서 약간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처음에 코로나가 이제 발발을 했을 때 코로나 때에서 이제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사실 시장에서는 그 흐름들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러스를 잡기 위한 백신이나 치료제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그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저금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와 맞설 수 있는 성장주에 대한 이제 베팅이 들어갔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이제 또다리를 틀면서 어쨌든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이제 저성장 국면에서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을 줬었던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구경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조선철과 화학주들이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 중심으로 보면은 사실 나스닥보다 이제 다우나 S&P가 강했었던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나타났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주시장 안에서의 서로 이제 섹터 내의 싸움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식이냐 채권이냐에 대한 시장에서 이제 그 고민이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좀 확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구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수가 빠지는 거를 그냥 보기만 해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과 변동성인데 지금은 그 두 개가 모두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어제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하지 않고 그 전날 이제 조정이 받았고 어제 이제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와줬다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시장을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느낌은 아닐 텐데 어제 급격하게 올려놓고 그러니까 그 전전날 한번 급하게 이제 빼놓고 그다음에 어제 다시 급하게 올려놓고 오늘 다시 이제 그 부분들을 다시 밀어내다 보니까 시장을 참여함에 있어서 상당히 피로도도 높고 그다음에 이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관점에서 사실 그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은 아시겠지만 테크니컬적인 부분에서는 이미 시장은 추세대 그러니까 상단이 이미 정해져 있고 하단도 정해져 있는 약간 이제 하락 추세대의 약한 하락 추세대에서의 채널대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채널대에서 사실 투자 전략은 박스권 전략이랑 상당히 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상단에서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하단에서는 주식 비중을 다시 채워넣는. 근데 이게 이제 말로 설명을 하는 저조차도 말로는 이제 설명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뻔히 명확하게 상단과 하단 추세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 추세대의 힘을 믿고 상단과 하단에서는 주식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 하는 그런 이제 트레이딩 전략.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은 단타를 치라는 이야기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바이 앤 홀드.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1월까지의 상승세를 기억을 하면서 지금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작년 8월 달과 작년 8월에서 11월 사이에 그 똑같이 하락 추세대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의 그 기억들을 꺼내서 지금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1월과 11월의 상승 시장을 기억을 하고 지금 그냥 무작정 주식을 들고 있기에는 사실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작년 8월과 11월을 기억하시면서 좀 트레이딩을 하면서 비중 조절을 해 나가면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시장이 어쨌든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우라가미 군 이후에 주식시장 4국면을 봤을 때 그러한 시점으로 이제 주식시장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 금리가 상승하면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섹터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만 좀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부분들이어서 실적 체크도 좀 하면서 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섹터는 IT와 화학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구간에서 어쨌든 IT와 화학 섹터를 중심으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역시 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해서 좀 트레이딩 전략을 구사하는 가운데 그나마 실적이 잘 나오는 IT나 화학은 좀 눈여겨보자라고 하셨네요. 자, 그럼 오늘 조정 이용해서 들어갈 급등주 좀 잡아보도록 할 텐데 오늘 종목들 짤막하게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은 네. 뭐 화학 앞서도 섹터에서 화학 섹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화학 섹터 이미 이제 뭐 금호석이나 대한유황 굵직굵직한 큰 종목들은 이미 대부분 움직임이 좀 나왔고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 화학 관련된 뭐 섹터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TK 케미칼이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장 시장의 조정을 받음에도 일단은 뭐 가격 자체가 좀 버텨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본업은 일단은 합성섬유 쪽이랑 화학 관련 제품 가공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업 다각화로 이제 건설 사업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 그다음에 건설 경기 좋아진다라고 하면 같이 이제 그 섹터의 수혜를 누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환경부 이제 그 공무원이 이제 그 이 기업에 이제 들어갔다라는 그러니까 그 탐방 그러니까 방문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재활용 원사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포인트로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3,550원 정도 짧게 잡아봤고요. 손절가는 3,000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조정을 이용해서 들고 갈 만한 관심주 TK 케미칼 화학 종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금요일 우리 시장 하락이 크게 나오는 시장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 코스피는 3천선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하락폭을 조금은 줄여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락폭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죠. 특히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충격을 좀 크게 받고 있는 듯 모습인데요. 자, 이런 시장 진단 긴급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급하게 연락드렸는데 또 응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먼저 우리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 전반적인 급락하는 이유, 표면적인 이유는 일단은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인데 시장의 하락 이유 어디에 있다고 좀 보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네. 뭐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급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기저에 대한 내용들은 좀 전에 또 전문가분께서도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게 빠르게 올랐다는 거죠. 언제나 이게 이렇게 빠르게 올라갔을 때 시장이 이런 것만은 아니고요. 빠르게 빠져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시장이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 급락한 거 빼고 미국 시장에서 봤을 때 이 08년 이후에 이렇게 10%, 요번에 이제 지금은 이제 흔들리고 있지만 10% 이상 하락한 적이 2018년도에 있었는데 2018년도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2%까지 빠르게 올라가면서 3개월 동안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2.4%에서 3.2%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그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 속도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텐트럽, 노이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면요. 그럼 이대로 계속 뭐 직전에 있었던 2020년 1월이 이게 2% 가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막 이게 돌파하면서 올라갈 거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장이 이렇게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을 수용할 만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그럼 시장은 흔들리고 그랬다가 또 시장이 국제 수익률이 좀 떨어지면 안정화됐구나 그러고 시장은 또 반등을 주고 이런 식으로 주고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여기서 당장 급하게 올라가면은 연준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1조 9천억 달러, 3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경기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시장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채권 매입을 지금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죠. 그러면 곧바로 이건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빠졌다라고 한다면 이건 노이즈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2월 월말인데 왜 이렇게 아시아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 이렇게 급락을 하느냐는요. 이거는 리밸런싱 문제가 수급적 왜곡 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요즘에 하락하는 그 매도의 주체를 보면은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보면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약 1조 6천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월 26일 오늘 MSCI 아시아에서 우리 한국 비중이 약간 줄거든요. 그래서 한 1조 정도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3월에 싱가포르 비중 조절이 있고, 그리고 3월에 선물옵션 둘째 목요일에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볼 때 프로그램 거래로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이 상당히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2월 말이라서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더 그 효과가 하락하는 속도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났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아시아 시장, 우리 시장의 급락하는 이유를 아주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국제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고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지만 그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시장이 좀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와 함께 또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출회가 되면서 시장의 급락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만 이렇게 국제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경우 중앙은행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도 장기 채권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는 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3월 시장 전망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장 이제 다음 주부터 3월이 시작이 되는데 3월도 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매도 재개 이슈도 있고요. 또 FOMC 회의도 있고 중국의 전인대 이슈까지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상당히 많은데 3월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고, 그러면 3월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된다고 보실까요? 우리가 작년에 9월, 10월 2개월 조정을 보였죠. 그리고 상승을 했습니다. 3월서부터 8월까지 급등을 했고 2달 조정을 보이고 다시 상승을 했어요. 이번에 11월서부터 이번에 오른 거 그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3월서부터 8월까지 34% 올랐거든요. 위에 꼬리들은 빼고, 우리 기적 분석할 때 꼬리들은 빼고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약 34% 올랐는데요. 그리고 9월, 10월에 약 3% 조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 11월서부터 이게 지금 2월까지 사실 계속 상승을 한 거예요. 계산해보면 이것도 한 33%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 좀 조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상투가 아니냐, 이런 걱정을 자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개연성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제가 지금 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못 보여드리는데요. 미국의 나스닥 차트 일봉으로요.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산업지수는요.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습니다. 60일 이동평균선 근처도 안 갔어요, 아직이요. 그리고 S&P 500 지수는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 있거든요. 제가 굳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들은 지난 9월과 10월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때 조정을 보일 때요. 6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다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약 2주가 동안 그 아래에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올라온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3대 지수는 아직까지 60일 이동평균선 깨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시장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이 국제 수익이 오른다고요. 그러면 왜 나스닥은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빠지지 않았냐? 이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1조 9천억 달러 경기부양책 있죠. 끝나고 나면은 곧바로 3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한다 그러죠. 그리고 3월에 지금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중국의 회의 중에 양회가 3월 중에 있는데, 그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천조 정도의 지금 경기 부양을 한다 그러죠. 25조 위안이요. 이건 중국의 GDP의 40% 정도입니다. 이걸 통과시키면 그럼 미중이 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이제 투자를 지금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의 경기 지표를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장이 떨어지고 부담스러워하지만 지금 닥터카프라고 하는 구리 가격을 보세요. 또는 원유 가격, WTI 원유 가격을 보세요.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거는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기저에 깔려 있는 경기를 좋아진다는 것은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전체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구나. 이번에는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하면 당연히 성장주의 매물을 맞는 것이고, 또 그 전에 비트코인이니 테슬라니 일부 종목에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모두 다들 지금 부담스러워하는 가격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매물을 맞고 내려오면 조정을 보이는 것이지, 전체 경기가 무너지고 시장이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지금 차트에서나 어디서나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지난번 저점이 2,900, 이게 3,000 안에 떨어졌었죠. 근데 이번에 3,000을 잘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장이 3,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면 매수 들어오면서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강한 시장입니다.
결국은 3월에도 이게 추세적으로 무너지는 이런 시장보다는 좀 러프하게 본다면 지난 9월, 10월에 이제 3% 조정을 보였거든요. 그럼 똑같이 미국도 조정을 보인다고 한다면 3에서 5% 조정을 보인다면 이제 한 2,900포인트 전후 우리가 그냥 마음을 먹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도 그건 조정이에요. 그 정도 마음을 먹고서 3월을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일 거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지금 수급적 왜곡이나 좀 조심하면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3월 둘째 주 목요일 선물에서 동시 만기일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박스권 있으면서 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하지 않네? 그러면 나는 가야지. 그러면서 기존에 강했던 섹터나 강했던 종목들은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고요. 저는 박스권 속에서 종목 장세는 3월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 시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좀 거쳐야 된다, 조정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또 이쯤에서 매수를 하자니 상투를 잡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함께 있지만 박병장 부장님 의견으로는 절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다우도 20일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경제 회복 기대감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여러 가지 우려감을 겪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우상향이고 다만 변곡점을 선물옵션 만기를 두고 그 이후로 시장이 추세적으로 또다시 상승하게 된다면 그동안 좀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다시 담아보는 전략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려운데 또 시장에 대한 긴급 진단 들어봤고요. 갑자기 또 청해드렸는데 이렇게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